자, 해볼게요. 오늘은 23조 기체 반응의 법칙. 선생님이 그 서은이랑 이제 저번 주에 서은이 여기 했거든. 서은이가 이제 오늘 못 오니까 했는데 어려워하는데 그 얘들아 이게 전부 비율이라서 그냥 비율하고 단어를 잘 외우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기체 반응의 법칙은 몇 쪽이냐면 24쪽이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니까 누구만 되는 거야, 친구들? 기체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선생님이 너무 당연한 소리를 왜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게 문수중학교에서 완전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H2O라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맞잖아, 맞지? 맞지? 근데 애들이 그냥 물이라고 적혀 있었어. 이거 선택한 애들 다 틀렸어. 왜? 얘 무슨 법칙이야? 기체. 요것도 다 똑같고 말이 다 딱 맞았거든? 근데 H2O 물 이렇게 적혀 있었어. 물. 사실 물이라고도 안 적혀 있었고 여기 L이라고 적혀 있었어. 영어로. L이 뭘까? 리퀴드. 액체 상태다 이 말이야. 여기다 G라고 안 써놓고 가스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체여야 돼. 그래서 우리 학원 다니던 정규 1등 언니는 틀렸어. 너무 당연하게 H2O 해가지고 H2 더하기 O2는 H2O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 틀렸다는 거야. 왜 틀렸냐 했더니 리퀴드라서. 베이크인가 베이크. 자,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도 정수비가 성립해요. 앞에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은 그냥 질량을 더하면 됐었어요. 그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에 근거해서 4대 1대 5, 3대 2대 5, 1대 8대 9 이랬어요. 그죠? 맞죠? 결국 그 앞에 거는 뭐 물 같은 거 1대 8대 9는 반응물들 더하면 생성물의 질량이 나오는 거였고, 그죠? 앞에 3대 2대 5도 그렇고 4대 1대 5도 그래요. 일찍 오세요. 아저씨 빼고 다 왔어요. 5분만 일찍 오세요. 아저씨도 여기 오세요. 현우 방학 동안 안 올 거라서 여기 오세요. 자, 그래서 2대 1대 2다. 수소, 산소, 수증기는 2대 1대 2다. 자, 그럼 2대 1대 2는 뭐의 비율이랑 똑같냐면 얘들아 이 지금 박스가 있죠. 박스. 얘를 만드는 박스가 2개, 1개, 2개 1대의 비율을 찾는 거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얘는 뭐였어? 1대 8대 9잖아, 얘들. 그치? 얘는 무슨 비라고? 질량비라고, 질량비. 얘는 무슨 비야, 얘들아? 부피비예요. 그럼 둘이 같아, 달라? 다르네. 그러면 화학 반응식에서 24쪽이야. 질량비와 부피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가 답이에요. 알겠죠? 질량비와 부피비는 다르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얘들아, 이 실험 1이 키예요. 왜? 반응 후 남은 종류의 부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들을 온전히 다 썼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온전히 다 썼을 때 비율이 수소 대 산소가 몇 대 몇이래? 2대 1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2대 1이 되고 싶으면 5가 1이 되면 여기는 10만 쓰면 되는 거죠. 여기가 2대 1이면 얘가 2가 되면 여기서도 뭐만 쓰면 돼요? 10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남는 기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게 되고 수증기의 양은 똑같아요. 2대 1대 여기가 얼마라고요, 친구들? 2요. 그럼 여기가 2가 10이면 여기도 2가 10이어야 돼요. 얘가 10이면 여기가 10이어야 돼요. 여기가 20이면 여기 20이어야 돼요. 비율이기 때문에 2대 1대 2, 2대 1대 2, 2대 1대 2 똑같은 비율이어야 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와 분자의 개수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밑줄 치세요. 모든 기체 속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종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기 보니까 수소 몇 개 들어있어? 한 박스 안에 6개. 얘도 몇 개 들어있어? 6개. 그래놓고 시험에 묻는 거야. 암모니아 몇 개 들어있게? 당연히 몇 개 들어있어야 돼? 6개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비와 분자수의 비는, 자, 친구들 잘 보세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한 박스 안에, 얘는 한 박스 안에 몇 개의 분자가 들어있어? 지금 보니까 2개예요. 그죠? 근데 그 박스가 몇 개 필요하다고? 2개, 그 다음에 1개, 2개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 앞에 우리 가인이 못 들었는데 신혁이 그때 있었나?
자, 원래는 얘들아 H2 더하기 O2가 뭐라고요, 친구들? H2O예요. 그죠? 자, 여기서 수소 몇 마리? 2마리. 여기서 산소 몇 마리? 1마리요. 여기서 수소 몇 마리? 2마리. 여기서 산소 몇 마리? 1마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좌우의 개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얘 두 개 안 맞아요. 그죠? 그럼 맞추려면 어딘가에 숫자를 붙여줘야 된댔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괄호를 치고 여기다 2를 붙여요. 맞죠? 신영이 맞죠? 그게 분배하면 얼마 돼요? 4가 되고 이 얼마 돼요? 2가 됐어요. 산소 2 맞았어요. 그죠? 근데 또 수소가 안 맞네. 그럼 수소 앞에 얼마 붙여줘야 된다고? 2요. 그래서 2대 1대 2요. 부피비는 우리가 아는 무슨 식이라고? 화학식을 맞추는 것과 똑같다고요, 친구들. 됐죠? 근데 그게 곧 뭐의 비례? 부피비례.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얘의 무슨 비례? 분자수의 비례. 그러면 뭐라고? 화학 반응식에서 부피비가 분자수의 비고 분자수의 비가 개수비더라. 됐나요, 친구들? 다 같은 말이더라. 얘 N이죠? N2 더하기 원래 H2가 NH3가 되는 거예요. 얘 몇 개? 2개. 얘 2개 몇 개? 얘 3개, 1개야. 그지? 안 맞으니까 앞에 뭐 곱해줘요? 2. 그럼 2 곱해주면 얘 뭘로 바뀌어요? 2. 얘는 뭘로 바뀌어요? 6이요. 그럼 N은 2 맞췄죠? 그럼 여기만 6이 되게 곱하기 3 해주면 여기다 뭐 해준다고? 3이요. 이게 뭐라고요? 분자수의 비라고요.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친구들?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 이꼴 그럼 간단하게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화학식이에요. 그냥 화학식. 그죠? 화학식이에요. 화학식을 잘 맞춰야만 뭐 할 수 있다? 이걸 알아낼 수 있다. 됐나요?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기체 반응의 법칙에 따르면 반응한 기체와 생성한 기체 사이에는 일정한 단어 잘 봐야 돼요, 친구들. 부피비가 성립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오지선다로 나오면 얘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부피비인지 질량비인지.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각 기체의 부피비 이꼴 분자수에 비례했어요. 그죠? 맞아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를 합하면 되느냐? 기체의 부피가 되느냐? 아까 물 같은 경우에 2대 1대 만약에 합쳐서라고 말하면 3이 돼야 되는데 2대 1대 2잖아요. 그죠, 친구들? 그래서 안 돼요, X.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 속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맞아요. 그죠? 네. 자, 13번 보니까 이 박스가 곧 얘들아 얘의 부피비예요. 그죠? 그럼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요. 그러면 수소 60ml, 수소가 몇 ml 얘들아 여기에? 60ml 있을 때 산소 몇 ml 있어야 돼요? 30ml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90 쓰면 이제 시험 망하는 거야. 90 아니고 얼마인 거야 얘들아? 여기도 60ml 존재해야 돼요. 그죠? 2대 1대 2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14번. 14번의 키가 어딥니까, 친구들? 여기가 키죠. 왜? 반응 후 남은 기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친구들? 없어요. 그래서 얘가 몇 그램? 0g입니다. 그죠? 그래서 0ml. 얘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2대 1대인지 알 수 있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 파트는, 이 부분은 2대 1대 2만 나와요? 아니에요, 친구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고 해야 돼요. 2대 1대 2니까 얘가 1이면 얘는 몇 mm만 있으면 된다고? 20mm요. 얘가 2대 1이면 얘 몇 mm만 있으면 돼, 얘들아? 15mm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기억과 니은에다가 남는 양 써주면 되겠고. 그럼 얘가 2대 1이래. 자, 2대 1대 2여야 되는데 70, 40이야. 얘들아. 얘 몇 mm 사용하죠? 30 몇 mm만 있으면 되죠? 5mm만 있으면 되죠? 2대 1대 여기다 103, 105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는 2대 1대이니까 몇 밀리리터? 70ml가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질소 20과 수소 80이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를 40 하는데 이대로 쓰는 거야. 20대, 80대, 40이 생기는데 얘들아 수소가 몇 밀리미터 남았대? 수소가 20ml 남았대지? 그럼 여기가 지금 질소였고 여기가 수소였는데 그럼 여기서 20 빼면 얼마만 써야 되는 거야? 60을 사용했다는 거야. 그치?
그럼 몇 대 몇 대면? 1대 3대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질량하고 좀 달라요. 자, 수소와 염소는 친구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수소와 염소는 1대1의 반응을 해요. 1대 1대 2예요. 1대 1대 2. 그럼 얘도 1대 1대 2니까, 자, 400, 100, 1대 1대 얼마라고요? 2요. 그럼 얘가 1이면 얘도 1이어야지. 그럼 수소는 몇 미리만 있으면 돼? 100ml만 있으면 되죠? 그 염화기체 몇 미리 생기는 거야, 얘는? 200ml 생기는 거죠. 수소가 300ml 남고, 염화수소는 몇 미리 남는다고? 200ml 생성된다고요. 됐나요? 네. 그럼 이제 넘겨볼게요, 친구들. 우리 여기 안 했죠, 실험 수업하고, 친구들 요거 숙제예요. 요거 문제 풀어오는 거고, 오늘은 화학 반응과 열 추리까지 할 거예요. 방학이니까 좀 빨리빨리 땡기겠습니다. 자, 이거 질량 반응의 법칙 기억나죠? 친구들 크게 질량 반응의 법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은 반응 전후의 질량의 변화가 없어요. 왜 없죠? 어차피 앙금이 생기고 액체라서 날아갈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두 번째, 연소가 있어요. 연소 중에서도 금속을 연소하느냐, 나머지 것을 연소하느냐가 있어요. 그죠? 맞죠, 친구들? 금속은 연소하면 열려있는 공간에서 금속에 갖다 붙으니까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 그 이외의 나머지 물건은 전부 다 타고 재가 돼버리니까 질량 감소. 열려있는 공간에서. 닫혀있는 공간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질량이 항상 일정. 세 번째가 뭐예요, 친구들? 세 번째가 기체 발생. 뭐 예를 들어서 그거 이름 뭐야? 뭐 넣으면 이산화탄소 발생한다던데. 그 탄산칼슘에다가 염산 뿌리면 이산화탄소 발생한다든지, 수소기체 발생한다든지. 그죠, 친구들? 걔도 열려있으면 당연히 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기체가 도망가죠. 그럼 질량이 어떻게? 감소. 닫혀있으면 일정. 됐죠? 딱 증가는 하나밖에 없댔어요. 뭐? 열린 공간에서 금속만 산소가 갖다 붙어서 질량 증가. 됐죠? 자, 그러면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당연히 반응이 끝난 전후에 질량이 변화가 없고요. 기체도 봐봐, 얘들아 보니까 얘 닫혀있죠? 닫혀있을 때는 g의 변화가 없는데 열어놓았더니 0.3g 없어졌어요. 그저 기체가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친구들 볼까요? 앙금 생성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항상 뭐하다고요, 친구들? 일정하다. 이 무슨 법칙이란다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 열린 용기에서 기체 발생이 일어나면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가므로 질량은 뭐하지만 감소하지만 빠져나간 기체의 질량을 고려하면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무조건 뭐하다? 항상 일정하다. 질량 보존의 법칙. 자, 그래서 친구들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학원에 손톱깎이 있는데 뜯지 마라, 염증 생긴디. 자, 다 했나요? 같이 해볼게요.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만나면 얘들아 염화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예요. 이런 거는 이제 요거는 앙금 생성 반응이 진짜 나쁜 선생님 아니고서는
이게 대표적인 예시예요. 근데 우리가 막 황산 바륨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학교 선생님 알려주시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 6개인가 외웠잖아. 뭐 납과 아이오딘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아이오딘 화납 이런 거. 진짜 선생님이 개또라이면 아무거나 낼 수도 있어요. 알잖아. 왜? 2학년 때 너희 햄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박지영 같은 놈은 그럴 수 있어요. 자, 실험 1에서 질량은 같고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생기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열린 용기에서는 기체가 발생하면 날아간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하는 동안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느냐? 아니요. 성립해요. 그죠? 총 질량은 항상 같다. 자, 얘는 염화나트륨 질산은 염화은 앙금 생성 반응이 그냥 더하면 되네. 얼마? 몇 그램? 55g. 당연히 질량은 누가 더 커요, 친구들? 가요. 왜? 여기 뚜껑 열렸네요. 됐죠? 자, 이번에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자, 구리에, 얘들아, 너희 도가니가 뭔지 알아? 너희 도가니 영화 봤어? 안 봤어? 보지 마. 너무, 이렇게, 나중에 하고 있는데. 도가니는 원래 약사발을 뜻하는 거야, 약사발. 그런 물건을 가루낼 때. 그거 봤어? 나중에 우리 한번 실험해보자, 그거. 주사기에 알약 넣고 물 넣고 빵 땡기면 바로 탁 깨지는 거. 알약 넣고 손가락으로 입구를 막고 물 넣고 이렇게 주사기 이렇게 땡기잖아. 그럼 알약이 갑자기 팍 깨지면서 다 물로 섞여. 그래서 그 알약 못 먹는 애들은 그렇게 해서 엄마가 준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정전기 실험도 있고. 아무튼 도가니에다가 원래 구리는 얘들아 이렇게 예쁜 색깔이에요.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10원짜리 동전 색깔 있죠? 약간 저런 색이에요. 저런 색. 지금 저기 불꽃색. 저 난로 불꽃색. 그랬는데 태웠더니 커피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새까매졌어. 산화구리가 됐어요. 그래서 질량을 재봤더니 비율이 전부 얼마라는 거야 얘들아? 4대1이라는 거야.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구리에 관해서. 마그네슘 3대2, 물은 1대 8대 9인가? 왜?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은 함부로 조작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 말 이해했나? 사회는 현상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왜? 봐봐. 지금 두바이 쫀득 쿠키가 엄청 유행이지. 그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막 설명할 수 있잖아. 근데 또 그거를 안 사먹는 사람도 있어. 막 모래 갖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있단 말이야. 두종구 먹어본 사람도 막. 뭐 혼자 먹어봤어요? 먹었어? 어때? 맛있지? 현숙이는 어때? 아니야? 어때? 왜 너도 모래 같아? 아니요, 그냥 피스타치오 별로 안 아, 피스타치오 안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 요 밑에 카페에서도 팔거든. 아침에 잠옷 입고 줄 서러 온대 이게. 여기 심지어 6개씩 팔아. 원래 한 사람도 2개, 3개밖에 안 파는데 다른 데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과학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4대1대 5예요. 진짜 개또라이면 그거는 컴플레인을 걸어야 돼. 만약에 선생님이 미쳐가지고 4대2대 6을 만든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4대1대 5예요. 자, 구리가 가열하면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돼요. 자, 친구들 화학 반응식 나올 때마다 보여줄게요. 얘가 2가 없었다면 구리가 하나, 얘가 2명, 얘가 1명 있었어요. 맞죠? 근데 여기 뭐 붙였어요? 2 붙여서 분배해가지고 얘를 2와 2로 만들었더니 얘는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얼마 붙인 거예요 지금? 2 붙인 거예요. 그죠? 화학 반응식 연습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렇지. 얘는 무슨 비인 거야 얘들아? 얘는 그냥 얘는 분자수의 비야. 분자수의 비. 얘는 기체는 아니니까 부피비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그런데 얘가 질량비는 몇 대 몇이라고요? 4대1이요. 4대1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 질량비는 일정 성분비예요. 알겠죠? 부피비하고 다른 거야. 자, 친구들 밑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 맞죠? 그 다음에 구리 10g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는 자 10대 네모는 12.5냐 얘들아 4대 1대 5가 맞는지 확인해보면 얘 1일 때 얼마예요? 2.5잖아요. 그죠? 그러면 4대 1대 5 맞네요. 그 다음에 반응하는 구리와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자, 그래서 구리, 산소 몇 대 몇이라고 무조건? 4대 1이요. 그래서 구리 24g, 4대 1대 5는 여기가 24g이면 여기 얼마? 6g. 얘 얼마? 32 되어야 된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은 우선 안 할게요. 이거는 요즘에 잘 안 해서 안 하고 내신 숙소 문제 풀어 오세요. 다음 주에 풀이 해줄 거야. 다음 주 알고 오늘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 목요일에 풀이 해줄 거야. 자, 이제 여기 펴보세요. 오늘은 34쪽은 35쪽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35쪽? 이거 실험은 나중에 하고 35쪽? 실험까지 하면 시간 되면 실험까지 다 얘기하고 까지 30분 남았어. 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얘들아,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몸에도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의 신체에도 늘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열 에너지 뿜고 있죠? 맞죠? 체온을 유지하려고 열 에너지 뿜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에너지를 뭘 흡수하는 걸까요? 올 때 태양 봤어요? 보진 않지. 그러니까 해 떠 있죠? 햇빛 받았죠? 받았죠. 받았죠? 사람도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되지 않아서 사람 다리가 구루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얼굴이 그래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하얀 게 햇빛을 덜 받아서. 그러니까 햇빛을 아예 차단해 버리면 사람의 얼굴이 하얘져. 교도소에 빛 안 들어와요. 요즘엔 안 그래. 요즘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운동을 꼭 시켜줘. 1시간씩 그 뛰고 이래. 운동장에 무조건 나가라고. 근데 이제 옛날 영화 이런 거 보면 감옥에 오래 갇혀 있어서 사람이 허옇게 돼. 그리고 막 말라가. 이 햇빛을 못 받으면. 또 친구들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나요? 밥을 먹는 것도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발열 반응 뭐냐? 발열. 열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으로. 당연히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럼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친구들?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연소, 불에 타는 거, 산과 염기가 만나면 뜨거워져요. 산과 염기가 만나면 뜨거워지고,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그 다음에 금속이 녹쓰는 거, 호흡, 숨 쉬는 거, 산과 금속의 반응 등은 발열 반응의 예시예요. 그러면 이 예시가 겁나 많죠, 친구들. 이거 시험에 나와요. 발열하고 흡을 섞어서. 다음 주 에너지 출입이 다른 것은. 그리고 옆에 보면 그래프 나오죠. 보세요, 친구들. 반응물, 그 화학 반응하기 전, 얘는 화학 반응하기 전, 얘는 화학 반응 후인데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갈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럼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발열 반응 예시 뭐 음식 조리할 때 손난로 우리 딸깍딸깍딸깍 하면 산소가 접촉하면서 얘가 발열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런 거 안 쓰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생각해보니까. 그래. 요즘은 전기 그거 뭐야. 손난로? 이거 보조 배터리 같이 생긴 거. 우리 학원 애가 엄청 귀엽게 고구마를 들고 온 거야. 그래서 얘한테 고구마를 주더니 탁 쪼개서 주더니 이렇게 잡으면 된대요. 선생님 옛날 학교 다닐 때 저거 똑딱똑딱거리는 거 해가지고 막 듣고 다니고. 그때 이 흔드는 핫팩도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누가 그 똑딱똑딱거리는 거 쓰노, 그제? 그거 아무도 안 쓰거든. 몰라? 똑딱거리는 손난로 몰라? 몰라? 그냥 하얀 색깔 셔틀에 있어서 똑똑거리는. 안에 막 똑딱거리는 거 있어가지고 하얀 색깔이 그려서 이렇게. 막 그림 그려졌고 약간 안에 약간 슬라임 같은 거 들어있고 이거 똑딱똑딱 하는 거 뭐 너무 세대 차이 많이 느껴지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요즘은 안 보면 비디오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요즘 비디오라고 얘기하면 욕먹는데 비디오 없잖아. 비디오가 없잖아. 그럼 몰라요. 뭐 몰라. CD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뭐 원래 비디오도 하면 CD 뭐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재미없다 이랬는데 안 보면 비디오 안 된대요 이러면서 말했는데 애들 약간 이상한 말 진짜 많이 하고 이상한 거 많이 알려줘. 그 다음에 발열컵 그죠? 그래서 이 발열컵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군인들 우리 이제 도연이하고 신혁이는 한 6년 뒤에 6년 지금 몇 살이야? 이제 16살이잖아. 그러니까 5년 뒤쯤 되면 이제 군대를 가겠죠. 5년밖에 안 남았어. 5년 뒤에 가면 군대에 가면 이제 물만 부으면 갑자기 뜨거워지는 이런 발열컵 같은 걸 주는 거죠. 거기 안에 음식 들어있고 막. 아휴. 그래서 강원도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무조건 먹어야 돼. 강원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선생님 친구들 다 강원도 갔어요. 울산 살았는데. 자, 염화칼슘 제설제도 눈을 녹인다. 그럼 반대로 당연히 흡열도 있을 거예요. 흡열은 주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에서 에너지를 뭐 한다고 친구들?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죠? 흡수. 그러면 뭐 수산화 발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요게 제일 대표적인 그거고. 그 다음에 광합성.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이게 우리 친구들 빵 만들 때 쓰는 그 베이킹 파우더가 열을 흡열해요. 흡열하는 반응이고 소금과 물의 전기분해, 질산 암모늄. 그래서 혹시 그거 해본 사람, 그 조격 같은 거 해본 사람, 조격 발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거, 그거 보면 거기에 전기분해 하는 게 있거든. 그러면 아무리 뜨거운 물을 받아도 얘가 흡열하기 때문에 물이 차가워져. 식는 게 아니고 그 물을 전기분해 시키면 물이 차가워져. 왜? 걔가 뜨거운 에너지를 다 흡수해서 흡수해서 에너지로 분해해가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냉찜질팩 얘는 예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얘도 흡열이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높습니다, 친구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제역 이거 그거 동물한테 걸리는 병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 돼지한테 걸리는 병인데 산화칼슘에 물이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연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제역 바이러스 제거한다. 그 돼지한테 이 산화칼슘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면 몸 안에서 열이 발생해서 이게 주변에 그 바이러스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몸을 뜨겁게 만들잖아, 그지? 돼지의 그 바이러스 열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낫게 하는 거예요. 동물은 좀 사람이랑 다르죠. 우리는 항생제 먹을 텐데, 그죠? 걔들도 항생제 먹으려면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방출하는 거, 응고 액화 승화, 흡수하는 거, 융해 기화 승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응용해서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로는 옥현중은 이걸 시험에 내지 않았어요. 이거 빼고 내더라고. 안 한다 했어. 모르겠어요. 박지연이면 내겠죠. 자, 개념 쏙쏙 한번 풀어보세요. 너희 박지연 따로 올라가? 진짜야? 그럴걸요. CMS 올라올걸요. 나 진짜 싫다. 그 옆에서 그 말려주던 선생님은 다 그렇게 다 갔다며. 근데 그래도 다른 학교에서 전군 오는 선생님이 박지연보다 더 또라이였으면 좋겠다. 박지연한테 욕하게. 시험 문제 이따위로 내냐면서. 아니 근데 막 엄마들 하는 얘기를 선생님이 그런 상담 전화하고 해서 물어보면 학교에 컴플레인 엄청 많이 넣었대 지금. 너희 학년에 박지연도 있고 그 여자 수학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러면 애들 특목고하고 이런 데 가는데 나중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맞추려면 맞추던데. 그렇긴 하지. 근데 수학은 진짜 어렵잖아. 안 그래? 4점짜리 틀리고 5점짜리 찍어서 맞춰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응. 아니 수학이 공부한 거 치고 너무 어렵잖아 너. 그지? 선생님도 우리 학원에서 애들 수학 가르치지만은 보면은 그 선생님이 학교쌤이 나눠준 프린터물 그게 얘들아 다른 학교 그 출판사의 최상위 문제거든. 발전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그건데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봤단 말이야. 시험 문제를 봤는데 시험 문제는 아예 완전 동떨어진 뭐 그런 프린트물에 있지도 않은 그런 문제들만. 그렇잖아. 그 이상한 큐브 같이 생긴 것도 그렇고 그거 뭐야? 같이 생긴 거. 그 원기둥 같이. 그죠. 뭐 원기둥 같이 생긴 것도 그거를 펴가지고 사다리꼴로 해가지고 닮음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야. 그건 좀 아니겠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렵잖아 사실은. 그제? 그런 건 없잖아 거기에. 근데 그런 거 내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냥 한 70점 정도를 맞는 것 같아 애들이 보니까. 그냥 평타 이상 공부를 하면 7, 80점? 그지? 진짜 잘해야 한 95점. 내는 거 쌤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어떤 애가 하나 미친 척 해야 되는데 안 배운 거 내면 교육청 신고할 거라고. 원래는 배우지 않은 걸 내면 안 돼. 그러니까 현우가 수학을 잘 하잖아 나는. 그래도 현우가 이번에 한 개 그거 틀린 거거든. 사다리꼴 그거 원기둥 찍어서 맞췄는데. 그거 한 개 틀렸거든 현우. 근데 현우가 다 풀어놨어. 다 풀어놨는데 그걸 펴가지고 다 풀어놨는데 이제 비율 계산하는 거에서 틀린 거야. 이게 비율하는데 틀렸는데 그 봤더니 선생님 봤더니 너무 어렵겠더라고. 그 현우는 사실 센도 다 풀고 거의 1분까지 다 풀었거든. 그 정도 풀어야 그냥 무난하게 95점 맞는 거야. 안 그러면은 70점도 못 맞을 수도 있어. 너희가 막 내가 너희 점수가 몇 점인지 몰라서 말을 못 하겠는데 70점 받았다고 해서 80점 받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혹시 더 낮다면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과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 엄마한테 가서 뭐라면 안 되겠죠. 아니 말해봐. 아주 어려웠어. 글쎄 너 몇 점인데? 저요? 84점인가? 그거 잘했네. 잘했다고 봐. 근데 저 그것 때문에 수학학원 바꿨어요 지금.
어 진짜? 네. 아 이번에 많이 저작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너희는 또 수학이 어딘데? PM도 아 피. 전 저기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가인이는 몇 점 받았어? 저 90? 오 가인도 잘했네. 저 근데 그 하나는 원기둥 아예 몰라서 그냥 하이라이트가 좀 어려웠어. 그건 확실해. 그냥 공부해갖고 택도 없는 거야.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해야 80점. 언니 좀 노력해. 왜 안 해? 귀찮잖아요. 해야지. 그니 다시 어디로 갔는데 그래서? 저요 그 어디 학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저 그 뭐지 1단지 쪽에 있었는데 뭐네? 아직 공부하고 있는데. 자, 얘 둘이 만나면 뭐라고요?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그 발생하면서 얘가 뜨겁냐 차갑냐 눈금이 어떻게 된대요? 올라간대요. 그 다음에 에너지 흡수하는 거 지금 여기 이 밑에다 물을 뿌려놓고 여기다가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아모늄을 섞어서 넣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붙어서 얼어가지고 들 수 있어요. 얘는 얼었지. 그럼 얘는 무슨 반응이야, 얘들아? 흡열이야. 주변의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낮춰야 되니까요. 됐죠? 그래서 실험 1에서 온도계는 눈금이 올라갔으므로 주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고, 실험 2는 주변의 온도를 내렸으므로 얘는 뭐 하는 반응이다? 흡수하는 반응이다. 그죠? 흡수하는 반응이다. 자, 그 다음 거 손난로까지도 하고 마칠게요. 요 밑에 거는 안 해도 돼. 지금은 얘는 굳이 안 해도 돼서. 자, 손난로 만들기. 철가루에다가 부직포에 철가루, 숯가루, 소금, 질석이라는 건 우리가 구할 수 없어서 사실 뭐 만들 수는 없어요. 질석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물을 넣고 어떻게 한대요? 살짝 흔드니까 따뜻해진대요. 그 다음에 손냉장고는 투명 봉지에 질산 암모늄을 넣고 물을 넣고 쪼물쪼물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차가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질산 암모늄도 우리는 함부로 구할 수 없어요. 이런 화학약품은 우리가 함부로 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손난로가 들어있는 철가루와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할 때 에너지를 뭐합니까 친구들? 방출해요. 방출. 그 다음에 손냉장고에 들어있는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뭐하게 된다? 흡수하게 된다. 됐죠? 친구들 그래서 숙제는 여기는 내신 쑥쑥 안 할 거예요. 지금 당장. 굳이 이것까지 문제를 푸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기 앞에 지금 이 앞에 있던 질량 보존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오늘 배웠던 기체 반응의 법칙까지 있는 내신 쑥쑥 풀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이름 뭐야 목요일 오면 이 문제 풀이 하고 이제 좀 어려운 거 지났어요 친구들. 그 앞에 화학 제일 어려운 거 지났고 이제 기권 할 거예요. 기권. 얘는 좀 달달달달 외우는 거라서 기권 하면 되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권 끝나고 나면요 친구들 2월달 되면 여기 물리가 나오거든요. 좀 있으면 물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박지연이 올라가면 물리를 먼저 하잖아. 그치? 박지연 같은 경우에 이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1학기 책하고 2학기 책을 같이 했어. 무슨 소리?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금 운동 나오잖아. 그지? 대부분 학교가 그렇게 해. 책이 한 권이니까 1학기에 물리해서 나온 게 있고 2학기 때 물리가 있거든. 근데 얘네 둘이 같은 내용이야. 연관돼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한 번에 가르치고 시험을 쳐. 그래서 물리 끝나고 나면 2학기 책을 사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야 혹시 계약을 했는데 박지연이 바로 물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 운동부터. 그래놓고 역학적 에너지까지 2학기 책까지 다 한대. 그때 배우기 너무 늦으니까 맨 마지막 단어는 또 생물이라서 이거는 무조건 기말고사 때 치게 돼 있거든. 얘들 1학기 기말고사 때. 그러니까 우리는 기권까지 다 끝내고 나면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야. 기권까지 끝내고 나면 그 물리 파트를 끝내는 게 요번 겨울 방학 때의 진도야. 알겠죠? 하고 시간 나면 이제 또 생물하고 끝. 근데 내신 풀었는데